5시까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5시 30분에 식당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일찍 보내드리면은 보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5시까지 하고 방에 가서 오픈 쉬고 30분에 내려오시면은 한 20분에 내려오시면은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5시가 됐든 4시 50분이 됐든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좀 동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한 40분 남았습니다. 어디 뭐 가실 데 없지 않습니까? 방에 가실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계실까요? 기다리시는 분은 그러신 것 같은데. 약속한 대로 14시 10분, 2시 10분이 됐습니다. 자, 2부 주제는 비과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시간에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요. 내항선에 관련된 비과세 관련된 경과 보고, 그다음에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하는 자리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해운조합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 또 외국인선 관리팀 관련된 부분에서 해운조합과 사인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기부 혜택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눈치를 채시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와 관련된 주제는 잠시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주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1주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좀 늦게 저희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제1주제 때처럼 제 오른쪽부터 한번 도착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해상산업노동조합의 박세영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 해상산업노동조합의 우리 추인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상산업노동조합의 양철호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남성해운노동조합의 하성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 우리 항성복지고용센터의 정태기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정태기 이사장님은 항상 나오시는 인사 말씀을 하셔서 마이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맺지 못할 소리를 또 인사까지 하셔야 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주례 행사인 만큼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전국 해운노동조합의 주례 정책 토론회는 대만독을 받은 호롱 호텔의 모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신 동기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니까 1주제, 2주제, 3주제 1주제하고 2주제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꼭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과제를 보니까 저는 올해 여러 결속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방안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에서 고생하는 서른대 근로조건과 복지 정진을 위한 여러분의 앞장선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고 노동운동의 계속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론을 접했겠지만 어제 저녁 80대도 8시 16분에 전남신화군 족도 사초 선박이 아마도 우리 국적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소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대노피아 2호가 246명의 승객과 30이 21명인데 267명이 안전하게 다 이송이 돼서 선박도 목포항으로 다 이동을 시켜서 전방의 모습을
방금 저희 목포 소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정말 다행으로 사고 없이 선체만 파손이 좀 많이 들어요. 인명 피해는 다른 배달은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그 시간에 일항사가 아마 당직을 썼다고 하는데 대개 초동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90도로 벤체블레이하고 포함에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항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큰 섬을 그대로 전속으로 박았다 하면 이거는 너무 대만인데 뭐 했노 이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우리 김도영 위원장도 보고 있는 휴대폰을 이사장 인사 얼굴을 봐야 되는데 휴대폰 보고 있어요. 일항사가 휴대폰 보고 있다가 그 벤치하는 거를 지시를 놓쳤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동을 해놔고 그거는 그 협수로고 선도만 보이는데 수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 벤치 내가 가다가 그대로 자초를 하는 거. 예, 저 사실에 있었는데 타수도 있었는데 항해사 지시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보다가 90도 우회를 하라는 스탑보드 하라는 지시를 놓치는 순간에 배는 전속으로 가니까 그대로 박아버려요. 저수도 레이더를 안 보면 밤이니까 섬이 안 보이죠. 조그만 섬이니까. 예. 우리 한식 위원장님은 기관장 출신. 아무튼 안전하게 무사히 생각들이 오므로써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또 일어났으면은 우리 세력들의 사실 문제가 또다시 의논되는 그런 시기인데 대통령도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재수 장관님도 깜짝 오줌을 싸는 그런 순간적인 사자를 벗어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현장에 조합원들에게 각별히 안전을 담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계 토론회도 좋은 정책의 결실을 맞았어요. 또 내년은 새로운 또 위원장을 탄생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여러분의 단계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저런 논의이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는 게 대외적으로의 어떤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저런 논의이 항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짧은 1박 2일 기간이지만은 여러분들 단결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정책 토론을 마치고 내일 귀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두영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는데 외부에서도 저 멀리 여수에서 오늘 박세영 위원장님 오셨고 원장 선박관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 친정 친구들은 아직 안 왔네요. 이번에는 옵니다.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늘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책 토론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말씀 주신 시간 맞추려고 그래서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셨으면 제가 좀 더 패했을 텐데 우리 말씀 주신 우리 정태기 사장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정책 토론에 오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기념품을 가져오시는데 원래는 힘이 빠지시는지 기념품을 안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품 대신에 저녁에 식사를 좀 일부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박수 소리가 커야 좀 금액이 좀 커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소개하시고 인사 말씀하신다고 또 이사장님을 모시고 온 걸 제가 깜빡해버렸습니다. 한국사복지원센터의 이호선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보다 말씀도 잘 하시는 위원장님 계시면은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한번 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기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도 안 주고 이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포너의 비과세와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준비한 자료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한 장 가지고 한 30분을 떠들어야 되는데 30분을 떠들 수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함께
우리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성과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노동조합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사회복지노동센터가 총대를 메고 해결을 해야 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사장 모셨으니까 이사장님께 큰 짐을 한번 지기에 지워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법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여기 시행규칙인가요? 네, 소득세법 시행규칙인데 제 16조에 보면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법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외 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 이거는 개성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로를 적용한 이렇게가 원양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방금 보수 월 100만 원 원양업 선박 국외 등 항해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보수 경우에는 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단이 아니고요. 후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선 공부를 하면서 외양상선에 성선하는 선원들은 월 500만 원이니까 10개월을 타면 5천만 원인데 네. 12개월을 타면 6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국외근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선기간 플러스 국외근로로 발생된 유급휴가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대략 한 8개월, 9개월 타면은 6천만 원 전액을 비과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현실이 뭐냐 그러면 일항사나 시니어 직급이죠. 이 시니어 직급들은 6천만 원의 비과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급여소득이 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높은 이제 과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5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전액 비과세 쪽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주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비과세를 해주니까 어떻게 정부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비과세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와 연동되어서 발생되는 사회복지연금 제도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원양에서 풀었습니까? 근데? 네, 원양에서 풀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정액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행은행권에서는요, 우리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떼게 되면 이 비과세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범위가 커질수록 우리 선원들이 그러니까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보다 훨씬 많은 인건을 받는 팀장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을 가지고 가면 은행권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과세 대상 금액 이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 대출을 한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은 더 많은 주죠. 1억 정도 해주죠. 1.5배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통장에 오히려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특정 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비과세 부분까지도 이제 수입에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건강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입상 근무를 하시니까 건강보험료가 한 4, 50만 원씩 나오시죠? 다들 그렇게 나오시죠? 우리 선원들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선원들은 그렇게 안 나오고 비과세 공제에서 떨어지겠죠. 또 이 건강급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 규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은 적게 떨어지는 건 좋은데 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는 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양성선의 비과세 범주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확대를 하면 실질소득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면 좋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결부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역으로 혜택을 못 보는 또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서 우리 연맹 차원이나 아니면 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정부에다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외항상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내항상선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항상선이. 내항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물론 여기 포함이 되지 않죠, 그죠?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에도 포함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항상선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기본적인 소득세에 대한 할인 혜택이죠. 비과세 범주에 포함되는 월 20만 원, 연 240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와 똑같으니까 연금에 내지는 내항 상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100% 다 내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원양 선박이나 외양 상선에 비해서 임금도 적은데 비과세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 세금은 더 내고 하니까 임금은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항 상선 내지는 연근의 어선에 종사하는 우리 선원분들에게도 이렇게 과세 범위,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 300만 원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외항 상선하고 같은 범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임금을 안 올려도 임금의 실질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항상선에서 발생된 문제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또 외항상선과 협업을 해서 내항상선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주게 되면은 우리 선원들의 임금이 실질적 상승도 되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자의 외항상선 부분은 아니지만은 후자의 내항상선에 대한 부분을 해운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설명 및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아마 30분 동안 경과 보고를 드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셔가지고 설명드리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설명지 내면서 좀 찍어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무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소득세법, 비과세 관련되어서 알고 계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양에 지금 비과세 500만 원이 인상되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고 큰 논란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처해진 상황으로 볼 때 일찍이 이게 500만 원의 전액 비과세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전액 비과세고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필리핀이나 인도는 저런들의 전액 비과세예요. 그것도 최근에 제정된 것도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는 77년도 내가 찾아보니까 그 프랑스는 86년도 그다음 필리핀은 91년도 인도도 82년도에 저는 전액 비과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작년에 2년 전에 했는데 500만 원이라고 이제 그게 뭐 빠져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소리를 더 내서 이게 전액 비과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납도라든지 뭐 그런 문제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협의해서 소리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단체장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고 하루아침에 안 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야 대한민국의 그
해운수산 쪽에 미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슬 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튼 뭐 비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고요. 일단 공경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공개입니다. 저도 뭐 비과세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뭐 전액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좀 급한 거는 결국 연안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비과세가 전무하다 보니까 어제 사고도 사실은 계속 뭐 나오겠지만 지금 밝혀진 거는 선원의 근무 태만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결국 자질 문제가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반면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죠. 이제 저희가 좋게 이제 사회를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게 버스 운전사들이 졸음운전 많이 하다가 사망 사고를 연거푸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노조연맹은 항공노총에 가서 야, 이게 우리가 잠도 못 자고 휴식이 없어서 졸음운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지 버스 운전사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휴식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로 시간을 이제 원래 거기가 이제 그 연장근로 그 면제 대상 업종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혜택을 얻어냈죠. 그리고 임금 하락 없는 그것까지도 해서 뭐 임금 하락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제 또 인원도 확충하고 부대 인원까지도 그런 어쨌든 나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좌절하거나 우리가 실망한 게 아니라 좋은 오히려 자신들이 룰지를 만들어서 처우를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연안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자질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비과세가 가장 큰 현실적인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연안 여객선 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세함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가장 서로가 윈윈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 원하는 부분이 이거다 보니까 저희는 임금을 올려주길 바라지만 거기는 그걸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비과세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비과세를 낮추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또 결국 뭐가 걸리냐면 항공노총의 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비과세는 엄청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기재부 소관의 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체는 우리 상위단체, 우리의 상위단체, 상위단체인 한국노총에서 이 업종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선순위 정책에 넣어줘야지만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정부 기조는 감세는 거의 없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걷어서 돈으로 나눠주겠다는 이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비과세 부분을 넓히는 부분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제 한국노총 선거도 있을 건데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을 한국노총에 어떤 후보든지 이 부분을 좀 정책 우선순위에 둬서 비과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타 업종보다 상당히 위에 둔 우리의 수건 사업부 제1순위로 하나 둬서 한국노총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여기 계신 와중에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한석 위원장님께서는 영국하고 인도하고 필리핀 등원이 10수년, 30년 전에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원 직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국외 근로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비과세 확대를 해야 되는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권경위원장님께서는 버스 운수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기 근무로 인해서 부족한 수면 때문에 사고를 일으켜서 다수의 인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연장 근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문에 대한 부분을 없앤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서는 버스 업종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버스가 공용 체계이기 때문에 준공용제, 그러니까 버스를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체계,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계를 이제 이끌어낸 계기가 됐죠. 달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김한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제 우리 정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종합을 우리가 병합을 시켜보면은 낙도 지역에 다니는 차도선이라는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준공용대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선원들의 유익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 임금까지 이제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선원이라고 하는 내양상권 쪽의 선원이라고 하는 인적자원의 유익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려면은 제가 매번 이제 정부 부처하고 얘기를 하는 느끼는데 우리한테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선복지보험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원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는 데가 한국선복지보험센터예요. 근데 우리 한국선복지보험센터는 항상 보면 선원 수만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원 특수하고 임금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와 관련된 선언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정의 공짜로 쓰면 유료화해서라도 기업이나 노동자를 제공하게 되고 노동자의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비과세 문제라든지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의위원장님 제안하신 것처럼 선원노련 입장에서 한국선원, 한국노동자 총연맹의 위원장 선거에 우리 한국선원의 비과세 문제를 어떻게 공약으로 받아들라.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재경부, 직경부하고 싸워서 선호투표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우리 선원들을 어떻게 우리 선원들 소득에 있어서 내 외항 선원들에 대한 전면 비과세를 힘을 좀 실어주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선언으로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떤 법 개정에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우리 선언론이 총연맹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죠? 대의원의 숫자가 다른 타도직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추후 이상의 내용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최선 시장님. 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완전 비과세와 그다음에 금방 얘기하셨던 외항선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비과세가 적용되던 그 선원들도 지금 못 받는 상황에 지금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보시면 명백하게 국회 등을 하게 하는 선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구 이외에 이제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 등을 하게 하는 선박에 해당이 되면 이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민노 쪽에 지금 관련된 선박을 알고 있습니다. 대하고속 쪽에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행정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적용이 안 된다는 또 행정 해석을 받았고 현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질의를 하는 바람에 단순 행정 해석에 대한 부분에 따른 회신으로 지금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좀 처해 있고요. 그 상황을 지금 노련에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양 비과세 확대를 빗대어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기재부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소득세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를 보면 보통 이 열악한 국외근로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안 선박 그쪽에 있는 회사들도 내양선 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내양선은 특히 이제 연안역에서 현재 사고가 났던 그제였나요? 어제 지금 사고가 났던 것과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세월호 부분은 연안역 객선 부분이고요. 선원도면에서 저희가 국정선로조 이외에 이 내양역의 낙도 고조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연안역 객선 쪽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은 콤사나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해수청에서도 안전관리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PSC는 뭐 당연히 해당이 안 되지만 해사안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안 되면서 뭔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노련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없다 보니 상당히 좀 이렇게 무관심한 형태인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와마파하면서 언급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고 연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양 쪽이기 때문에 휴가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교대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또 늙어가는 바닷길이라 할 정도로 선원들도 지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정제를 도입을 하면서 공단을 만드는 데 이제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한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투자하자 이런 이제 방향성이 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업자들 특히 안전에 위험이 되는 업자들 관련해서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노련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공정제가 된다 하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낙도구조항로 이렇게 보조만 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는 부분은 노련해서 정책적으로는 확실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대화고속인가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선박이 배제됐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사례를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어쨌든 저희 최재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대하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대마도라는 이제 지향하는 선박인데 일단 아까 대하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민도 소속이고 저희 조직에는 이제 또 대마도에 투입된 선박이 2척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비과세로 해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하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선원들한테 계속 과세를 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고속 선원들이 옆에 회사는 이제 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제 과세를 하고 있냐? 우리도 이제 비과세를 해주십시오라고 회사에 요청을 하니까 아마 대하고속 직원이 이제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당일 항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인데 여기 이제 비과세 적용이 되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게 2013년도에도 동일한 질의를 해가지고 이제 대마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국세청의 답변이 있었고요. 이번에 2025년 8월달에도 이제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13년도하고 동일한 답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답변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하고속 이제 선원들이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비과세를 받고 있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를 하라고 나왔는데 왜 너희들은 비과세를 하냐 이걸 폭로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삼겠다라고 이제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선원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연맹 이제 정책 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일단 이제 국세청은 이제 자기들은 그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이제 기획재정부 쪽 통해서 협의를 해봐라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연맹적진액본부에서 이제 기재부 이제 소득세제 과장하고 이제 지난주 정도에 실제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소득세제 과장이 지금 내양선 이제 비과세 문제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제 그 대마도 선원들도 당연히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달라고 하니 상당히 그 당시 이제 미팅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일단 어쨌든 내양선 이제 비과세 문제는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권리라든지 혜택이 침해받는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 가지고 그건 이제 상급단체 차원에서도 기존에 이제 우리 대마도 선원들도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냥 기존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마도가 한국 땅인가 보죠? 아니 어쨌든 저기 보시면 어쨌든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금 띄워놓으신 거잖아요. 네. 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도 이제 뭐 당일 기한 선박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이제 시행 규칙에도 이제 그 국내에 잠시 체류하는 기간도 이제 국외 항해에 종사한 걸 본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회청에서 이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라고 해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지 모르겠지만서도 분명히 이제 시행령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존대로 당연히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따져볼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외항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선박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항을 항해하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될 텐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대마도로 갔을 거거든요. 나아가서는 대마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은 아닐 테고 일본 땅이라고 기대에 있다 보니까 영해를 벗어나는 지역이니까 외국에 해당되고 국외 항해 종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해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를 하시면서 국외를 항해하는 그 어떠한 단수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선한 선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잘못된 행정 해석을 해주지 않았나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만 본다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는 국세청부터 먼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설득을 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요. 그 나아가서는 기재부의 어떤 행정 해석이 나오기 전에 국세청만의 어떤 행정 해석이니까 국세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회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언을 내서 또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해결이 돼야 또 우리 내양선의 비과세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정이라고 최순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혹시 뭐 비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질문. 그 회원자 이채 이사님께서 그 내양선언 비과세를 위해서 무신양면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과시켜면서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또 기재부 소득세과 계속 그 건의하고 좋은 결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두 가지 안으로 지금 내가 건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공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비과세 소득을 300만 원, 500만 원 지정할 거냐, 아니면 그 내항선원들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받도록 법을 개정할 거냐, 그 한 가지 안이고요. 또 다른 안은 그 모법만 통과시켜주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빼서 금액은 거기서 정해야겠다. 그 두 가지 안으로 좀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 국회의원은 지금 조승환 의원하고 부산의 박성훈 의원 두 분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그래서 이 서론 많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우리 서론 노동계에서 어떤 쪽을 더 취사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내향선 그저 비과세 할때 전에 외향선으로 같이 묶어서 같이 가셔야 되는데 내향선은 좀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연맹 중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따로 내향선 하려니까 기재부도 반발도 심하고 사실은 내향선은 8,0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비과세 혜택이 전체 한 300억밖에 안 돼요. 큰 금액도 아닌데 기재부에서는 이런 걸 또 하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향선원도 혜택을 주게 되면은 내향 뭐 수산이라든지 또 내향에서 건설 근로자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형평성 어긋난다고 지금 기재부는 강하게 반대하는데 일단 법 통과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국외 근로자들한테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주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의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SOC 사업 기금에 대해 가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병원, 학교 등등의 공공시설 이용이 극히 제한되는 것이 국외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국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의 혜택을 전체적으로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수 직종의 장기간 출동하는 군경, 그다음에 장기간 해상에 떠 있는 어업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내향선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지에 와서 이 사회적인 기반 시스템의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세제에 대한 부분의 의무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외 건설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외향선원들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애초에 외향, 내향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법 조문 자체에 국외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어서 좀 손쉽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외향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외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내향선원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맹 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가는 순서적인 부분인데 좀 외향은 좀 빨리 가고 있는데 내향은 발을 못 댔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법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시행령을 바꿀 것이냐인데 어떤 법이든지 모법의 바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법의 바뀌어야 이게 바꾸기 힘들거든요.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대통령이 마음먹거든요. 하나 시행규칙은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모법의 바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왔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비과세 혜택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환국장님께서 취재하시는 동안에 해운조합에 지금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도 부탁을 좀 할게요. 해운조합 이사장님한테 가서 좀 설명 좀 설명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조합도 연맹하고 같이 산업노동계랑 같이 협업하고 손 잡고 산업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해운조합에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해운조합에서요? 왜요? 해운조합에 대해 너무 범접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고 대화가 어렵고 이게 좀 그런 게 너무 벽을 많이 쌓는 것 같아요. 설마요? 저희가 뭐 칼을 들고 왔습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딪혀봐라. 서로 부딪히고 서로 머리 맞대고 협업해야 뭐가 문이 열리고 좋은 결과가 있는데 너무 경계하니까 사측에서 경계를 한 거보다 해운조합에 있는 부위원장 간에 그걸 내겠죠. 해운조합이 서울역 강서 쪽에 강건너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옛날 KBS 본부가 저기 그쪽에 있는데 해운조합이 선원노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사고 친 게 있거든요. 외국인 그런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에 자기들이 사고를 친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10년이 된 무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조합에서 계속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선원노련이 이거죠. 야, 외향은 여기까지 풀어도 내향은 죽었다고 깨어나도 못 풀어도 뭐라고 얘기 안 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그걸 놓고 있는 건데
노동조합이 그렇게 무식하거나 나쁜 무서운 조직 아닙니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렇게 참신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올라가시면 변화된 노동조합의 모습 좀 전해주시고요. 빨리 또 외국인 관련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무관자체 중 유독 태원조합 빠져있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실까요? 말씀 들으시면 이 자리에 센터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통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때 마이크 좀 부탁드릴까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주셔야 돼요. 본부장도 와 계신데. 역대 선언노래 위원장님들이 이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항은 그나마 2025년 2월 28일 날 개정돼서 500만 원 획기적인 완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양과 그 수산 부분에 대해서 수산은 월 2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얼마에 24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내항에 지금 선언들이 안 오니까 이채익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분이 또 국회의원 3선을 역임했던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참 생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 해운조합의 공약상으로 되었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야심찬 그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주고받았는데 유채기 이사장님이 앞전까지 여당의 국회의원 울산에서 3선을 했으니 많은 국회의원들 알고 기재부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자 측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좀 협력해서 심지어 단체 행동까지도 해야 된다 불사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북에시도 하고 인천 계양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오신 그곳 산에까지도 했어도 프랑카를 들고 와서 비과세를 해달라고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도 역시 이분이 일을 하겠다고 사고를 치고 있구나. 그분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서 우리 선언노련의 입장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한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국가들도 이미 벌써부터 비과세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 늦은 남 속에 다소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선언 제도 문제, 공인하는 문제 때문에 걸림돌도 있었고 최고 걸림돌이 그 기관사 내항에 부족하다에 대해서 선언을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그 회장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면 선언노련에 문을 두드렸어요. 저 역시도 6년 동안 그 문제를 풀어달라 했는데 풀면 안 된다 하는 게 마지막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원의 행정자들이 또 누구냐? 해양계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언노련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외부의 어떤 학계 교육계에서 이 풀어줬을 경우에 노동조합이 받는 질타는 엄청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부장님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공인 문제도 우리가 정부에 뺏기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선언노련과 한국해운조합이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이제 이 비과세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 비과세 문제는 서로 협력해서 기재부와 국회를 더 두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분이 서로 맞춰야 되는데 사용자들은 지금 풀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목을 베는데 진짜 지금 현재 우리 노동계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끼리만 하고 있지 중심을 가지고 있는 큰 연맹에서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내가 지금 연맹을 탓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 역시도 몸부림을 치받지만은 한 목소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공통적인 우리 선원들의 비과세를 꼭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통해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지도부가 성립이 되면은 많은 그 각도가 아마 다를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문은 10번 두드리고 또 열릴 것이고 아니면 11번이라도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한 목소리 내는데 외양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볼 일 없고 수산하고 지금 외양이 목소리인데 수산은 아예 뭐 목소리도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걸 삼아서 이 정책이 꼭 이루어지려면은 지도자가 기대를 잘 들어야 된다. 선두에 서서 나를 따라가 내가 꼭 공약을 내서 해결하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아쉬움도 있고 우리 내항의 다리노조위원장들의 수건 사업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냉랭하게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 이상 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제가 한국사회복지공단에 부탁을 드린 거는 우리 통계청이 아마 우리 데이터 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상에 보면은 청, 처, 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데이터 측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언과 관련된 이 비과세 문제도 우리 한국사회복지공단센터에서 선언의 어떤 급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군별로 소득과 비과세와 과세가 됐을 때 소득차 얼마가 나는지 국가 수익이 얼마만큼 차익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노동조합이 기재부나 이런 쪽에 가서 얘기할 때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개의 노동조합에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복지공단센터는 국가의 어떤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의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연거래나 아니면 내양 쪽에 있는 위원장들의 수건 사업이 비과세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세사장님 계신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세사장님을 드리고 이광신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산업복지고용센터 제가 이제 뭐 입문할 때가 이제 3년차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에 뭐 이종환 사장도 나름대로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가서 이제 노동계로도 두 번째 연타로 이어받아서 통계 분석팀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업복지고용센터가 통계를 선박수, 선원수, 뭐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 자료를 내서 책자하려 해서 특히 연수원이나 각 해양대 학교가 연구 분석하는데 할 정도를 제일 먼저 자료가 한국산업복지고용센터 자료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정연장한테는 복지센터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렇게 애로점이 많고 자금이 부족하다 열악한 행동을 하는 걸 사실 몰랐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저희들의 환경도 너무 부족하고 해서 저 역시도 발빠르게 기재부하고 국회 양수산부를 줄기차게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분석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신설해서 지금도 전에는 뭐 팀장 아닌 그냥 뭐 차장 정도가 한 분이 김영희 차장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팀장도 부여하고 지금도 정규직으로 새로 우리가 올해 받았습니다. 예산 받기도 어렵지만은 사람 받기는 더 어려운데 다 다니고 있는 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새삼 해양수산부 기재부를 주입을 시켜서 통계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는 그 통계청 앞에 데이터셋 앞에 가면 딱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팀을 만들어 놓고 아까 박상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문제도 데이터를 자료를 제공하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비과세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조금 뭐 혹사를 하더라도 앞장서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박수가 안 들리시네요.
한국복지원센터에 이제 통계분석팀이 만들어진 걸 제가 일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장님 업적도 되시고요. 또 저희들한테 좋은 일이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계속 추궁했더니만 한 20분 만에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선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선원들의 복지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준 의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나왔거든요. 아까 김재현 의장님께서 지침 관련해서도 김재현 의원님께서 아까 지침 의견서 관련해서도 많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이 이런 비과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지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나가버렸네. 오면 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나름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과세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의지의 문제 같아요. 제가 이제 뇌선열 있으면서 비과세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뇌선열 위원들 모인 지가 지금 까마득합니다. 이게 지금 활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해운조합은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연맹에서는 뇌선열 우리 보기 싫다고 그런지 소집도 안 해줍니다. 소집도 안 하고 정책 본부에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외양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이 생각하는데 여기 내양에 우리 조합원 몇 명 됩니까? 사실은 삼표하고 쌍용하고 우리 합류하고 세 군데가 거의 그렇고 이제 내양 전형이고 저희 같이 내양도 있고 외양도 있는 뭐 이런 조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습니다. 연맹에서도 지금까지 활동하는 척만 했지 실질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는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외양에 대해서만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했고 외양도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 결과 경과를 보면은 50만 원부터 비과세가 됐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그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30년이 걸렸어요. 90년도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중간중간 보면은 그 200에서 300 올라갈 때는 그 MB 정권 때잖아요. 해외 근로자들 조금 육성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 한마디 하니까 100만 원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해외 근로자 같이 돼 있죠. 그게 네. 그리고 300에서 500 올라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고 소득세법을 자체에서 전체를 5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거기에 이제 조승환 장관님이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국외 근로자만 올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00에서 500도 굉장히 쉽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내양은 거의 뭐 노력을 하는 척만 해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이럴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유학철 위원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고 도망간 것 같아요. 네, 도망간 것 같으니까 다음에 곧 돌아오시면 제가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과세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그 나아가서는 지금 이 비과세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 지난 해양사업부 차관님과 장관님이셨습니다. 박상권 차관과 조성환 장관님이셨죠. 그런 분들이 국회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우리 선원들을 위해서 뛰어준다고 하시니까 이때 좀 더 힘을 보태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1시간 동안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토론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2부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장님 머리나 내 머리나 비슷한데 흰머리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는 게 도망가고 있네.